배열과 함수라는 부분에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그 이제 배열을 함수 인자로 전달할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면 배열의 경우에는 사본이 아닌 원본이 전달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예를 들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메인 함수가 있고,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int a가 있고, 자, 그리고, add라는 함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함수를 호출하는데 a, a 하고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리고 여기 만약에 add라는 함수가 여기 이제 있으면은 얘를, 인자로 여기에도 잠깐만요. 자, 인자로 int a 예를 들어서 int b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이제 뭐 자, return a 플러스 b. 자, 이와 같은 코드가 있으면 메인 함수가 맨 처음 실행되고 인티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함수 호출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공간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메인 함수의 공간이 지금 만들어졌고 여기에 A라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값을, 오라는 값을 예를 들어서 초기화시켰어요. 그럼 오라는 값이 여기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add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인자로 뭘 넘겼어요? 5와 5를 넘겼어요. 자, 그러면 add라는 함수가 호출됐으니까 add라는 새로운 세상이 하나 만들어지죠. 공간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A라는 변수를 인자로 넘겼어요. 그리고 add라는 함수가 호출됐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add라는 함수 안에는 이 파라미터로 입력받는 자, 파라미터로 받는 것도 지역 변수라고 간주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쪽 여기에 a와 b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메인 함수에서 a를 넘겼잖아요. 그럼 넘기면은 이 5라는 값이 어떻게 돼요? 5라는 값이 이 복사분이 복사가 5라는 값이 복사가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라는 값이 복사가 돼서 들어올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어, 복사본 또는 뭐 사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본이 넘어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본이 넘는다. 근데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경우에는 사본이 아닌 원본이 전달된다는 뜻이고 그 뜻이 무슨 말인지 한번 그 생각을 해봅시다. 자, 메인 함수가 여기 있어요. 메인 함수가 있고, 이 메인 함수에서 getAverage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getAverage라는 함수가 이제 여기 어쨌든 뭔가 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메인 함수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열이 있으니까, 인티저, 뭐, array, 가로 열고 닫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개 정도짜리 배열이 있어요. 10개 정도짜리 배열이 있으면, 우리가 메인 함수가 만들어지면 항상 함수가 만들어지면 자기만 세상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서 배열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쭉 해가지고 10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자, 10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졌고, 자, 그리고 이 averag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average라는 함수에 자기만의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get average 함수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인자로 넘어오는 시점에 여기에 있는 값이 복사돼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원본이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원본이 전달된다는 얘기는, 아, 여기에 있는 이 위치를 여기에다가 전달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어쨌든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합시다. 여기 있는 값이 넘어오는 것은 사본이 넘어온다는 뜻이고, 자, 이번에는 값이 하나씩 복사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위치가 그대로 위치 정보가 쪽으로 넘어온다라는 거 우리는 원본이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본이 전달된다. 자,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자, 그래서 뒤에 내용들 이제 계속 한번 볼게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배열과 함수라는 프로그램.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메인 함수가 있고, 자, 메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배열을 만들죠. 오늘 메인 함수 공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메인 함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짜리 공간이 있고, 그래서 1, 2, 3, 4, 5라는 값이 이제 이게 들어와 있어요. 자, 만들어져 있고, 얘 이름은, 배열의 이름은 scores라는 배열 이름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average가 있고,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지 아직까지 모르겠고, 자, get average라는 함수로 호출했어요. 자, 그러면 get average라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get average가 만들어지고, 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로 뭘 넘겼어요? 배열을 넘기죠. 자, 이때 배를 넘기고, 그리고 이 get average가 인자로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슨 형태냐 하면 배열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내가 받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자, int score라는 이름으로 받을 건데, 자, 어, 이 배열 안에 있는 요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열 형태의 데이터가 넘어오겠구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는 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인티저 형태로 이제 받아오겠죠.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어, scores가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int a, n, 그러니까 여기 n이죠. 이 n 형태 변수가 만들어져요. 자, 쉬운 거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스튜던트는 값이 얼마예요? 지금 5죠? 이 5를 이 홈스 호출할 때, 이 get average 호출할 때 5를 넘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5라는 값이 여기 이제 들어올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5라는 값이 이제 결국은, 어, 5라는 값 자체가 복사돼서 들어온 거예요. 복사돼서 들어왔고, 5라는 값이 복사돼서 들어왔고, 사실 뭐 여기 이제 스튜던트라는 5라는 값이 있었는데 그 값이 이제 복사돼서 들어온 거고, 자, 이 스코어는 어떻게 하냐면, 이 위치 정보를 여기다가 담는 거예요. 위치 정보를. 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위치가 주소가 보통 위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1000번지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1000이라는 위치가 들어와요. 자,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배열이 통째로 복사돼서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여기 위치가 1000번지 정도에 있는 위치구나라고 위치 정보만, 그러니까 주소만 넘어와요. 자, 이 방법을 우리는 아까 앞에서 봤던 원본이 넘어온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위치가 넘어왔어요. 자, 위치가 넘어오고 나서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배열도, 변수도 만들겠죠. i라는 변수, sum이라는 변수, 자, 만들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에 있는 이제 반복문을 쭉 돌겠죠. 반복문 도는데 반복문 돌 때는 어 여기 스코어라는 이 변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반복문을 돌 거예요. 반복문 돌아서 그 값을 썸에다 누적시키고, 자, 다 끝나면은 썸을 n으로 나눌 거예요. 뭐 5로 나누겠죠. 나누면 이제 결국 뭐가 된다? 평균이 계산돼서 돌아가겠죠. 평균이 계산돼서 돌아가면은 이 함수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값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오케이,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졌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시점에 뭘 했다? 평균을 계산해서 넘겨준 거죠. 그래서 평균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평균이 들어오고 이 값을 어떻게 한다? 평균입니다라고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코드 자체는 복잡한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배열을 호출할 때는 방금 얘기했듯이 배열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복사하는 게 아니고 이 배열에 있는 위치만 여기에 알려준다. 오케이,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스코어라는 이 변수의 위치 값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배열처럼 또 이렇게 액세스를 하게 될 수도 있나라고 여러분들이 그,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스코어라는 변수를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죠. 근데 이 변수는 무슨 변수라고 했어요? 얘는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열을 액세스할 수 있는 변수야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이 주소 번지를, 천 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천 번지를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천 번지부터 시작해서 이 첨자 연산을 해서 배열에 이 위치에 있는 배열에 액세스를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getAverage 함수에서 이 여기에서 getAverage 함수 여기에서 스코어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액세스를 했어요. 액세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 이제 함수 끝나면 얘는 종료되고 그리고 나서 에버리지를 반환하게 되면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메인 함수 안에서는 이거는 값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변수를 호출할 때는 값을 복사를 하지만 배열을 가지고 인자로 넘겨줄 때는 값이 복사되는 게 아니고 이 배열의 위치 정보가 복사된다. 위치 정보를 넘겨준다. 근데 사실 위치가 복사되는 거지 뭐. 근데 원본의 위치를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사본이 갈 거냐 아니면 원본이 갈 거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원본으로 값을 넘겨줄 수 있다. 오케이. 자, 자, 그래서 용어가 좀 나오는데 뭐 용어 자체는 뭐 그 복잡한 게 없고 이제 용어는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배열이 인수인 경우, 그러니까 배열이 아규먼트인 경우에는 자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는 뜻이에요. call by reference. 참조라는 건 아까 봤듯이 메인 함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get average라는 함수가 있죠. get average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원본은 여기에 있고 얘는 이 원본의 주소를 여기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얘는 이 원본을 참조해서 값을 액세스를 하는구나, 값을 읽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참조에 의한 호출이에요. 자,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배열의 원본이 전달된다. 어디로? 스코어로. 이 위치죠. 스코어로 전달된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코드가 있는데 메인 함수 안에서 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고 자 프린트 어레이 했어요. 프린트 어레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인자로 뭘 넘겼어요? 리스트를 넘겼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넘겼어요. 자 이때 사이즈는 뭐 앞에서 이제 봤으니까 7인 거고 당연히 이 리스트는 뭐예요? 배열을 어디로? 넘겨주는 거죠. 배열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메인 함수가 메인 함수가 있고 이 함수 안에서는 자, 1, 2, 3, 4, 5, 6, 7이라는 값이 이제 배열이 있는 거죠. 얘는 리스트고 이 값이 배열이 있고 자, 그리고 프린트 어레이를 호출했어요. 프린트 어레이라는 자기 자신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리스트 인자를 넘겼어요. 자, 똑같아요. 아까 마찬가지로 프린트 레이의 리스트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함수가 공간이 만들어지고 인자로 배열을 넘겼어요. 배열 이름을 넘기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call by reference. 그 원본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값들이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배열이 있는 곳에 배열이 있는 곳에 위치 정보가 넘어가요. 위치 정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위치 정보는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 한 1000번지 정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케이 그럼 1000번지라는 위치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자 그렇게 해서 프린트 어레이 함수가 이제 여기 있죠. 자 프린트 어레이 함수가 여기 있는데 이 프린트 어레이 함수 안에서는 뭘 한다? 오케이 A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변수 이름이 A가 되겠죠. A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받을 건데 얘는 어떤 변수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배열을 우리가 배열의 위치를 받을 거야 라는 뜻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음,
사이즈라는 변수가 여기 안에서 이제 인티저를 담을 수 있는 사이즈가 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여기 있는 포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A의 첨자 연산을 하게 되면 이 A는 결국은 이 리스트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리스트를 가리키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얘를 하나씩 하나씩 이 첨자 연산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첨자 연산을 이용해서 하나씩 액세스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값들을 쭉 다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이 함수 끝나면은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자,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자, modify array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 호출하면 어떻게 된다? 또 modify 함수, array 함수가 호출돼서, 이제 이 함수이죠. 이 함수예요. 자, 이 함수가 호출돼서 결국은 이쪽으로 주소 들어오고, 크기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의 핵심은 그거예요. 메인 함수에 있는 원본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어디서? 다른 함수에서. 자, 어, 이게 왜 이런 형태인지, 이게 혹시 이해가 아직 안 가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핵심은, 다른 함수에서 메인 함수 또는 또 다른 함수의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원본을 넘겨줘서, 그러니까 위치를 넘겨줘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직접 읽고 쓸 수 있는 거다. 읽고 쓸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동영상 잠시 멈추고.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은 뭐, 아주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제 팁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우리가 원본을 어딘가에는 넘겼는데, 그 원본이 혹시나 값이 바뀌면 안 되는 좀 중요한 데이터이다. 그럴 때는 이제, 아, 인자로 넘길 때 앞에다가 컨스트를 붙여주면, 이 값은 바꾸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컨스트라는 기호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것 같은데, 우리가 상수 만들 때 컨스트 인트,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 하고, 얘는 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사이즈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는 5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근데 앞에 컨스트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컨스턴트라는 뜻이고, 이 값은 바꾸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열도 원본을 넘기면은 누군가가 그 값을 바꾸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 값은 바꾸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위치는 알려줄 건데 그 값은 바꾸지 말고 그냥 읽기만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바꾸지 마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이 배열에 액세스해서 값을 치환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 오케이. 자, 그래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일단 개념적인 내용들을 잘 습득을 좀 하고, 아직 이해가 안 가더라도,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뒤에 보면 이제 포인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더 살펴봅시다. 자, 오케이. 자, 이제는 변수의 값을 이제 뭔가 서로 교환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어, A와 B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변수의 값을 서로 막 교환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얘하고 초록색하고 이 주황색하고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컵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초록색을 빈 컵에다가 따라 부어 놓고 자, 따라 부어 놓고 그리고 이 주황색 컵을 자, 이 색깔 있는 얘를 이 컵은 비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다시 넘겨놓고 그리고 옮겨뒀던 이 컵을
이 컵의 내용물을 이쪽으로 옮겨줘야지 이 두 가지의 내용물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물이라는 것은 변수도 마찬가지죠. 변수도 안에 있는 값을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이와 같이 하면은 값을 바꿀 수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에 있는 값을 이쪽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값을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이제 값이 똑같아져 버려요. 이제 값을 바뀌어지지가 않죠. 자, A라는 변수에는 10이 있고 B라는 변수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아마 중간고사 문제하고 약간 비슷한 문제인데 10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보면은 자, 10이라는 값을 20이라는 곳에다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10이라고 바뀌어버리죠. 바뀌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B에 있는 값을 A로 집어넣고 싶어도 뭐예요? 원래 덮어 씌웠던 그 값을 가지고 다시 덮어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개 값이 똑같아져 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물컵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값을 바꾸고 싶으면 그 담을 그릇에 있는 내용을 먼저 다른 곳에 좀 비워둬야 돼요. 이 템프는 템포러리, 그러니까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임시 저장 공간에 넣어두고 그리고 이 공간 안에다가는 내가 뭔가 넣고 싶은 내용을 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임시로 저장했던 공간을 어떻게 이쪽으로 옮겨주면 그 두 개의 값이 교환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순차 탐색은 한번 살펴볼 건데, 순차 탐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걸 한번 봤죠. 어, 뭐야. 가장 큰 값 찾고 또는 가장 작은 값 찾고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할 때? 이렇게 하나씩 이 배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검사해보고 가장 작은 값을 찾아냈어요. 자, 탐색도 마찬가지예요. 탐색도 순차 탐색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검색을 해봐요. 순차 검색을 해보고 내가 찾고 싶은 값하고 원래 이게 들어가 있는 값하고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비교해봐서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순차적으로 탐색해서 탐색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이 순차 탐색이에요. 근데 순차 탐색은 소스 코드도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내가 뭐 따로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소스 코드이다. 자,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키가 있고 그 키하고 배열의 요소 이거죠.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한다? 순차적으로 탐색을 해보고 원하는 값이 있으면 찾았으면 어떻게 된다? 어, 찾았으면 찾았습니다 하고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출력을 해주고 내가 찾은 위치도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탐색할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탐색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위치는 6번 인덱스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뭐 다 이제 반복문 계속 다 돌고 탐색을 끝내면 되겠죠. 순차 탐색 코드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어,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순차 탐색은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탐색을 했어요. 근데 순차적으로 탐색을 했는데 만약에 이 요소 값이 한 100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개는 뭐 그런 데를 찾으면 하겠죠. 1000개, 만 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만약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씩 다 검사해 봐야 되죠. 상당히 비효율적일 거예요. 자, 그러지 말고 어,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뚝 잘라서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값으로 한번 가봅시다. 중간에 가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하고 내가 중간에 와 있는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더 큰 값이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값보다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 값보다 크니까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값보다 큰 값들은 다 뒤에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탐색할 범위는 이제는
이 아래쪽에는 이제 없죠. 그럼 어디만 찾으면 되죠? 위쪽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럼 내가 찾으려는 대상의 범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럼 이 절반에서 또 중간을 딱 집어볼게요. 그럼 중간 얘기죠. 자, 중간을 집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더 큰 값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어떻게? 오른쪽으로 범위를 줄이고, 자, 여기에서 절반. 근데 여기 사실 여기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이 얘를 가운데 값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찾아보니까, 오, 오케이. 찾았어요. 30이죠. 내가 찾으려는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다. 자, 그래서 보면, 어, 딱 절반을 잘라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 이 탐색을 하는 게 바이너리. 그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딱 이분법으로 분리해서 찾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찾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찾았으면은 내가 30을 찾으려면 9번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만 찾았어요. 엄청나게 빨라졌죠. 자, 이렇게 엔트리 값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진 탐색으로 찾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이 배열은 정렬되어 있는 배열이어야지만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진 탐색 소스 코드는 이제 여기 있는데 이 소스 코드를 보면 배열이 쭉 요소가 있고 근데 이 배열 요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쭉 정렬이 되어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탐색할 값을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찾고 싶다. 딱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바이너리 서치라는 함수로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호출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콜바의 레퍼런스죠. 원본을 여기다 넘겼어요. 그리고 그래서 while문으로 반복을 돌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방법이에요. 쭉 있고 맨 첫 번째 쭉 가운데 딱 위치 찾아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0번 인덱스는 low라고 하고 여기 맨 마지막 인덱스는 high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로가 하이보다 작으면은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은 로가 하이보다 인덱스가 값이 이제 여기서부터 0, 1, 2 쭉 가는 거니까 훨씬 더 작겠죠. 자, 작아서 이 뭐야? 이 조건 만족하니까 이제 이 조건 만족하니까 이 조건은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딱 중간 지점이죠. 중간 지점이고 그래서 여기서 찾았어요. 찾으려고 왔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키 값이 이 중간에 처음에 왔는데 우연찮게 처음에 바로 발견되면 찾아서 그냥 끝내면 돼요. 바로 종료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찾으려는 값이 얘보다 내가 찾으려는 값이 이것보다 이제 큰 값이에요. 큰 값이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어떻게 되죠?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죠,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로우가 되고 여기가 이제 뭐 하이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값 플러스 1 하면 1을 로우에다 넣으면 범위를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예들을 어떻게 한다? 계속 반복하면 여기서 또 범위 줄이고 또 범위 줄이고 또 범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범위를 계속 줄여서 어떻게 한다?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이진 탐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 실행을 하고 학습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자, 여태까지는 이제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1차원 배열이라는 게 선형적으로 배열 공간이 있고
쭉 선행적으로 값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 만들고 여기에 뭐 10이라는 하면 10개짜리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2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2차원 배열은 이와 같은 형태의 배열이에요. 행과 열이 있어요. 자, 0행, 0, 1행, 2행 있고, 자, 그리고 열이 있어요. 열이 1열, 0, 1, 2, 3, 4. 자, 보면 행도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하고 열도 0부터 시작해요. 자,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 살펴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원 배열을 만든다. 그러면은 앞에 배열 이름을 만들고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정의를 하면 대괄호 열고 닫고 대괄호 열고 닫고 하면 어, 이와 같은 형태 3행 둘, 셋, 넷, 다섯 5열짜리 3행 5열짜리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자,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고 이 2차원 배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게 영행에 있는 영열은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번호, 열번호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영행 2열, 얘는 1행 1열, 1행 4열, 얘는 2행 2열, 얘는 2행 4열이 되겠죠. 네,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위치를 2차원 형태로 그게 읽고 쓸 수 있다. 자, 3차원도 우리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3차원까지는 사실 만들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3차원은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행이 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일하면 될 것 같고 3차원은 사용할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냥 2차원까지만 우리가 좀 이해해 봅시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1행 2열은 이 위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행 2열에다 값을 0을 넣어주세요 하면 이 위치에 가서 값을 0을 넣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컴퓨터 안에서는 실제로 보면 2차원 해역열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2차원 배열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 이거 볼까요? Although we visualize two-dimensional array as the table, that's not the way they are actually stored in the computer memory. 실제로 우리는 2차원 메모리 형태로 저장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실제 컴퓨터 안에서는 실제로 뭐다? 모두 다 1차원 형태의 뭐 1차원이라기보다는 선형적인 형태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된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는 2차원 형태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이렇게 선형적으로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차원 행렬은 영행영렬, 그러니까 행부터 먼저 자리를 잡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영행영렬, 영행1열, 영행2열, 영행3열이 있으면 이만큼은 뭐다? 0번 행에 대한 정보이고, 자, 그리고 또다시 이만큼은 뭐다?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그건 얘는 뭔다? 로 1행에 대한 정보예요. 자, 그리고 또 이만큼 있으면, 어떻게 좀 더 있겠죠? 이만큼 있으면 얘는 로 3에 대한 정보다. 여기도 언제 뭐, 언제 로 2에 대한 정보다. 2행 0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시어는, 행을 우선해서 먼저 그 공간을 할당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로영, first, 그러니까 영행이 먼저 하고, 그 다음 1행하고, 그 다음 2행하고, 뭐 쭉쭉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죠? 그래서 영행은 여기 먼저 다 들어가고, 1행은 여기 들어가고, 2행, 3행도 들어가고 4행 있으면 4행 들어가고 그래서 행부터 우선으로 해서 쭉 이렇게 사실은 이제 1차원 배열처럼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엔 1차원 배열이지만 실제로 보기엔 1차원 실제는 1차원 배열로 있지만 이,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원 배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S 배열 이름이 있고, 자, 이 배열 이름은 S예요. 자, 그리고 로 몇 개? 로 3개. 자, S가 있고, 어, 자, 로 3개 있고, 칼럼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칼럼 5개 있어요. 이와 같은 삼행 오열짜리 2차원 배열을 이렇게 만들고, 자, 그리고 IJ 변수 있고, 자, 로와 칼럼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 중첩 반복문으로 쭉 돌릴 건데, 자, I 값이 있고, I 값은 0부터 시작하고, J 값은 어디? 0부터 어디까지? 마찬가지로 칼럼까지 5까지고, 얘는 0부터 I 값은 3까지, 로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 i가 0일 i가 0일 때 j가 0, 1, 2, 3, 4까지 반복을 하겠죠. 이중 반복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배열의 s에 i 행 j 열 i 행 0 행 0 그리고 나서 0행 1 왜냐면 j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i는 지금 현재 0이니까 그래서 영행 0열, 영행 1열, 영행 2열, 영행 3열, 영행 4열, 영행 1, 2, 영행 2, 영행 3, 영행 4. 자, 그리고 나서 i가 이제 뭐가 되죠? 값이 반복했으니까 i가 이제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1행 4열,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1행 4열. 자, 그 다음에 i가 뭐가 되죠? 2가 되죠? 자, 그럼 이번에 2가 2, 0, 1, 2, 3,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2해 00,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2행 4열. 자,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돼요? 쭉 하나씩 반, 이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액세스할 수 있고, 읽고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값을 뭘로 한다고? 임의의 값을 랜덤 값으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제 값을 집어넣고,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반복문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 얘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죠. 자,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 코드로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3행 5열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잠깐만, 헷갈렸네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은 여기 이제 그대로 0, 1, 2, 3, 4 이렇게 초기화가 될 거예요. 10, 11, 12, 13, 14, 20, 21, 22, 23, 24 행들이 이렇게 초기화가 될 거예요. 자, 이 초기화가 되고 이 값들을 어떻게 이렇게 쭉 배열에 초기화해서 값을 담을 수 있다. 오케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행과 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잘 잡고 있으면 사실 근데 복잡한 개념이 전혀 없죠. 이렇게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만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어, 0, 첫 번째 행은 0, 1, 2, 3 하고 실제로 얘는 5개가 있는데 마지막 초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열할 때 초기 안 하면 뭘로 채워졌죠? 0으로 채워지는 거고 똑같아요. 얘는 10인데 뒤에는 초기 안 했어요. 다 0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얘들은 초기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다 0으로 채워져요. 이렇게 일부는 초기하고 일부는 초기 안 하면은 초기화 되는 값은 초기화가 되고 안 되는 값은 0으로 초기화가 된다. 자,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옆에 소스 코드 있으니까 소스 코드 보고 그대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행의 개수를 우리가 정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정의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 행 개수만큼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배열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1차원 별 초기화할 때 이와 유사한 것들을 한번 예를 봤으니까 그게 뭐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예제를 한번 볼까요? 학생들 성적을 쭉 저장을 하고 배열에 저장하고 그리고 각 학생의 최종 성적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학생이 지금 3명 있어요. 자, 학생 3명 있고 아이고, 학생이 지금 학생이 3명 있어요. 학생 3명 있고 그 각 학생 1번 학생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1번 학생에 대한 정보 여기 있고 2번 학생, 3번 학생에 대한 정보가 쭉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를 우리가 배열로 저장하고 이거 얘를 계산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방금 봤듯이 자, 2차원 별 만들고 한, 둘, 셋, 넷, 5개. 자, 이렇게 하면은 로는 3행 5열이 되겠죠. 그래서 87, 98 여기에 있는 값이 이제 그대로 이 행에 쭉 들어가겠죠. 80, 76, 3, 99, 89, 90, 90, 0. 여기에는 65, 68, 50, 49, 0 이렇게 값이 이제 채워졌어요. 이렇게 값이 채워지고 이 포반복문을 한번 볼게요. 포반복문은 0부터 어디까지? 로까지 반복할 거예요. 로가 지금 3이니까 0, 1, 2까지 반복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 스코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i가 뭐 어떤 값이 맨 처음에는 이 i가 맨 처음 0이겠죠. 그럼 0,0에다가 0.3, 0,1에다가 0.4, 0,2에다가 0.2, 0,3에다가 0.1. 자, 오케이. 그렇게 하고 마이너스를 0,4를 또 마이너스로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점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 테이블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 봤던 이 테이블에 보면 점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점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중간고사 배점하고 기말고사 배점하고 출석 배점하고 좀 다 다르겠죠. 배점인들이 과제 배점하고 그래서 중간고사는 30%, 기말고사는 98% 반영을 하고 싶다. 기말 과제는 20%, 10%, 결석 횟수는 이제 횟수를 감점하고. 자, 그래서 아까 봤듯이 30% 하려니까 0.3을 곱했고, 얘는 0.4를 곱했고, 얘는 0.2를 곱했고, 얘는 0.2를 곱한 거죠. 그리고 결석 횟수는 이제 뺄셈하면 되니까. 나머지들은 다 더하는데 결석 횟수는 이제 빼면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0.3, 0.4, 0.2, 0.1,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빼고. 자, 그렇게 해서 학생의 최종 성적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인데, 10자리 확보하고 이 소수점은 2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요. 배열 부분은 사실 이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 이제 뒤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그 행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배열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행렬은 이와 같은 형태로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잘 보면 행과 열이 있죠.
당연히 행렬이니까 행가율인데 그래서 이 행렬은 어디다 저장을 잘 할 수 있다? 2차원 배열에 저장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행렬은 2차원 배열에다가 저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행렬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B라는 행렬에는 값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라는 행렬은 값이 이제 이렇게 있고 B라는 행렬은 값이 이렇게 있어요. 어때요? 얘는 다 1, 1, 1이고 뒤에는 0이고 이거 똑같이 이제 좀 채워졌죠. 그래서 이 행렬 AB를 계산을 해서 어디에다가 집어넣고 싶다? C라는 행렬에다가 넣고 싶다. 자, 그러면 A라는 행렬,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 이렇게 C라는 행렬이 있어요. 자, 자, 여기 있으면 어, 여기에 있는 값하고 여기에 있는 값하고 두 개 더해서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행렬, 이게 동작하는 원리가. 자,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또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개 더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자, 그 일을 여기서 행렬 덧셈을 하고 있다. 행렬 덧셈을 하고 나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뭐 전혀 복잡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실습을 해서 한번 뭐야, 확인하는 시간까지 반드시 가지도록 합시다. 뒤에 뭐 램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참고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틱택토라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이 게임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고 이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마칠게요. 바둑판과 같은 이런 뭔가 이 격자 모양의 판이 있어요. 판이 있고 여러분들이 X 또는 O 또는 X 둘 중에 하나를 말을 잡을 수 있어요. 뭐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오목 같은 거 해봤어 알겠지만 오목은 흰돌, 흑돌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 한 명은 한 명은 동그라미고 한 명은 뭐다? X예요.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상관없어요. 또는 대각선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대각선으로는 이렇게 딱 맞췄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우리는 틱택토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뭐 아마 어릴 때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X도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사용자는 X에다가 돌을 하나 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누가 넣을 차례죠? X하고 이제 O가 넣을 차례죠. O는 나는 오케이, 여기다 놔야 잠시 여기다 놔버렸어요. 자, 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 계속 반복하면서 내 돌을 어디다 놓을지를 선택을 해보고 결국은 이렇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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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줄이 연결되는 줄이 있으면 그 줄은 성공한 게임을 이기게 된다라는 그가 되고 자, 그 내용은 여기 있는 이제 와일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그 예시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전혀 복잡한 게 없어요. 사용자로부터 뭔가 돌을 놓으려면 뭘 해야 돼요? 위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XY 좌표 위치를 먼저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음, 이 사용자가 X 사용자인지 O 사용자인지 구분해야 돼요. 그건 뭐 어떻게 하냐면 이 K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X 사용자고 그렇지 않으면 O 사용자예요. 그래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다라는 뜻이고 왜냐하면 K가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증가하고 있죠. 0, 1, 2, 3, 4, 5, 6, 7, 8. 이 K가 0부터 8까지 쭉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어? 그래서 K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시점이 되면 X가 되고, 자, 그렇지 않으면 5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짝수 번째는 X를 하고, 홀수 번째는 5를, 홀수 번째는 5라는 도를 놓으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도를 놓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다가 자기가 놓은 돌의 위치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가로선을 다 넣는지 또는 세로선을 누가 먼저 넣는지. 자, 이와 같은 게임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와 있던 실습들 반드시 쭉 따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수업 시간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칠게요.